안녕하십니까. 사랑남풍입니다. 오늘은 풍란을 수석에 이렇게 붙인 후에 풍란이 이렇게 뿌리가 나리지 않고 잘 죽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풍란은 지금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고 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석을 어느 수석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렇게 풍란을 그 돌에 붙이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수석이 예를 들면 강돌이냐 쉽게 하면 민물돌이냐 또 아니면 바다돌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민물돌도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렇게 쉽게 하면 염기가 아주 수십 년 동안 염기가 많은 그 바닷물에 잠겨져 있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염기가 아주 난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염기가 남아 있으면은 나는 뿌리가 발생이 않죠. 이제 쉽게 우리가 이거 주변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보면 배추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소금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다 그러죠. 그래서 숨을 죽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난도 상당히 이게 좀 살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돌에 염기가 있다든지 또 민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물도 바닷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교차되는 부위에 있는 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돌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출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돌이나 또 아니면 누구 지인들이 이렇게 주면은요 그냥 그 풍란을 붙이지 않고 꼭 그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풍란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이상 없이 잘 살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는 그런 어떤 유의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돈 있으면은 주워다가 이렇게 풍란 붙이면 잘 살겠지 이러고 하였는데 꼭 그 물을 잘 주고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는데도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말라 죽은 같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왜 그럴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원인은 이제 이 바닷돌이 특히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수석을 무조건 민물돌이든지 바닷돌이든지 하여튼 뭐 세척을 하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방법을 써가지고 하니까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저도 많은 그 시행착오를 했었죠. 그래서 뭐 관리를 잘못해서 죽는 그런 이유로만 생각했었지, 이렇게 돌에 어떤 그 염기가 있어서 죽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닷돌은 보편적으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짠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닷돌에 대해서 민물을 이제 민물에 담가 가지고 이렇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풍란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초적인 것이 이 수석에서 어느 정도 이 방법을 해결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바닷물을 빼는 방법은 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보통 물로 이렇게 해서 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법, 그 화학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 세제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빼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화학약품 사용이라든지 또 세제 또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수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닷돌에 쩌국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제거하고 할 때는 그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렇게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락스라든지 그런 거를 담궈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뭐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아주 이제 간편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수석이 이 바닷돌이라고 판명이 되면은요, 물에 돌이 충분히 담궈져 있을 수 있게끔 충분하게 담궈야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수석도 마찬가지로 바닷돌이거든요. 조약돌 같이 이렇게 바닷돌인데요. 이 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에다가 충분하게 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틀 정도 그대로 담그던 겁니다. 이렇게 물은 수돗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담궈 놨다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놔둬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번, 4번 정도. 그러니까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는 이렇게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햇빛을 또 말려요. 그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라이기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제 구워요. 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구운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얘들이 쓰는 그 베이비 오일이 있습니다. 베이비 오일. 베이비 오일을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발라주면은 그래갖고 한 4, 5일 놔두면은 거기에서 베이비 오일이 그 틈과 틈 사이 돌의 미세한 틈 사이에 그 바다 짠물이 다 남아 있습니다. 육안은 보이지 않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그 바닷물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제 오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짠물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빨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쉽게 하면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베이비 오일이 이렇게 오일을 발라가지고 4일에서 5일 정도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땀방울 같이 이렇게 밀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얗게 보면은 그 염기예요, 염기. 수액이서. 근데 그 남아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 번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한 여러 번이나 하면은 한 2번 내지 3번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완벽하지는 안 나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 풍란에 영향이 끼칠 정도는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란이 좀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로 또 한 번 담궈야 됩니다. 물로 한번 담궈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없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풍란이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이렇게 뭐 물에 담궈 가지고 염기를 물에 담궈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앞전에 설명한 것 같이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풍란이 뿌리가 이렇게 잘 붙고 또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잘 이제 그 적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에다가 삶기도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물에다 돌을 넣어가지고 이제 펄펄 끓인 물에다 삶기도 했거든요.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빼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그 염기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요약을 하면은 물에 담궈 가지고 2, 3일 정도 충분하게 담근 다음에 또 물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해서 한
3일 정도 놔뒀다가 다시 한번 또 새물로 교체하고 또 3일 놔뒀다가 다시 교체하고 이런 방법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꺼내서 햇볕에 말려 가지고 물기가 없어지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따뜻하게 돌을 그 표면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베이비 오일을 충분하게 발라서 그대로 4, 5일 정도 놔두면은 이제 하얗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세척하고 해서 한 2~5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 염기가 아주 잘 제거됩니다. 그렇게 해서 풍란을 이렇게 하시면은 풍란을 더 붙이시면은 아주 이제 풍란이 잘 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방법인데 쉬울수록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그 경험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그 바닷돌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풍란이 잘 살고 또 풍란도 이제 뿌리도 길고 꽃도 아름답게 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꼭 유념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름철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들 유의하시고 아무튼 그 여름에도 올 여름에도 풍란을 잘 가꾸어서 좋은 풍란의 향기를 느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